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다이어트들 많이 하시죠? 남들한테 알리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꼭 알리지 않아도 뭐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남들한테 전혀 알리지도 않고 혼자서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요, 실제로 다이어트를 해요. 그런데 안 빠져요. 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빠졌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다이어트를 해요. 처음에 시작한 거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도 안 빠져요. 그래서 매일 체중을 잽니다. 이거 빠질까 안 빠질까 빠질까 안 빠질까 매일 체중을 재요. 그리고 약간 오르락내락해요. 뭐 0.5kg 올랐다, 0.5kg 빠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락내락 하는 것에 희비가 교차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도 기대는 어때요? 이게 기대를 해요. 내가 처음에 빠졌으니까 언젠간 빠지겠지. 그러면서 기대를 하는데 결국은 안 빠진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살이 안 빠질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되게 단순합니다. 이건 그냥 몸이 그런 거거든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내 몸이 하루 종일 쓰는 게 있거든요. 그걸 칼로리라고 하죠. 뭐 보통 여성들은 한 2000칼로리, 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좀 적어서 한 1500칼로리, 더 적은 사람도 있어요. 남자들은 한 뭐 2300칼로리. 근데 요새는 이제 몸을 쓰질 않으니까 이 하루에 쓰는 양이 점점 줄어들죠. 체중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쓰는 것만큼 먹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쓰는 것만큼 먹는 것을 온식이라고 하죠. 이럴 때는 절대 안 빠집니다.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쓰는 것보다 더 먹은 거를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과식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찌죠. 네, 내가 쓰는 것보다 덜 먹으면 당연히 빠지겠죠. 이것을 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남에 비해서 덜 먹는다, 더 먹는다, 오늘 과식했다, 과식 안 했다. 네, 이 과식과 덜 먹었다의 정의는요, 오로지 체중에 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체중이 늘었으면 과식, 체중이 빠졌으면 반식, 체중이 그대로면 온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체중이 그대로라면은 내가 온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참 억울하시죠? 네? 이 억울하다는 이유를 많이들 대시더라고요. 네, 억울한 이유. 네, 진짜 노력을 하는데 억울한 이유. 네, 그 1번이 뭐냐면은 남은 다 되는데 왜 내가 안 되지? 이게 1번입니다. 2번은 뭘까요? 나는 정말 남보다 적게 먹는다. 이게 2번입니다. 3번? 내가 정말 최소한으로 먹는다. 이보다 더 적게 먹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 네,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나는 살찌는 체질이다. 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억울하다 그래요. 근데 진짜 억울할까요? 첫 번째 이유부터 볼까요? 네, 남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된다. 네,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남은 다 되는 데에 그 남이 누구냐면은 사례라는 겁니다. 사례. 그 사례가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뭐 TV에서도 나오고 아마 누가 얘기도 해요. 누구누구는 살을 뺐다. 내가 지금 하는 방법으로 살을 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례만 이렇게 들려오니까 그게 모든 사람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다이어트법이 있다고 합시다. 뭐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거 하면은 틀림없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론도 그럴듯해요. 당연히 뭐 모든 다이어트법은 확실한 이론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다이어트법이 아닐 테니까.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은요, 그걸로 감량한 사람들, 살을 뺀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우리가 들은 사례들이죠. 사례들은 극소수라는 거죠. 그런데 남한테 알리기는 사례만 알려요. 뭐 TV에서도 당연히 사례만 알리겠죠.
또 사람들도요, 성공한 사람들만 얘기를 하고 내가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되는 줄 알지만은 사실은 극소수라는 겁니다. 그럼 대다수는 어떨까요? 해도 뭐 제자리입니다. 뭐 하나만 하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했는데 더 망하는 겁니다. 오히려 뭐 부작용도 생기고 오히려 살도 더 찌고 이 망하는 경우죠. 이 사람들이요, 사례보다 성공한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극소수만 되고, 그래서 그런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두 번째 이유, 남보다 적게 먹는다. 네, 이 남보다 적게 먹는다가, 네, 확실히 이제 1대1로 비교해 보면은 남보다 적게 먹죠. 그건 맞아요. 그건 먹는 것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쓰는 것보다, 내 몸에 쓰는 것보다 내가 쓰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살이 빠지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거든요. 근데 남보다 적게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남보다 적게 쓰는데. 그러니까 남보다 적게 먹는 것만 억울해할 건 아니죠. 내가 남보다 적게 쓰거든요. 그래서 남보다 적게 쓰는 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기초 대사량, 아마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근육을 늘려야 된다. 이것도 아마 시도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근육을 늘린다고 해도 이게 늘리면 뭐 운동을 하게 되겠죠. 운동을 하면은 이게 덜 먹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더 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남보다 덜 먹는다, 이거는 전혀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억울해 하실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쓰는 것만큼 먹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억울한 경우가 뭐 꼭 남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는 새 모이만큼 먹는다, 이런 분도 계세요. 정말 그 소꿉장난 하듯이 아이들이 먹는 만큼 먹는다. 네, 이렇게 해서 억울해 하시는 분들 정말 있으시죠. 그런데요, 아무리 적게 먹는다고 해도 결국은 내가 쓰는 만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거든요. 참 진짜 억울하죠. 근데 왜 이렇게 쓰는 게 적게 됐을까요? 네, 사실은 굉장히 적게 됐기 때문에 내가 적게 모이만큼 먹어도 이게 살이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동안 다이어트를 사실은 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현재 내가 아무리 적게 먹어도 안 빠지는 이유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억울할 이유가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이유, 나는 살찌는 체질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살찌는 체질을 타고났을까요? 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난 어렸을 때부터 비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깐난 아기들 보세요. 뭐 우량아로 태어난 거는 진짜 엄마가 많이 먹어서 그런 것 뿐이지, 그랬다고 하더라도 바로 빠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태, 깐난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이게 살찌는 체질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 후천적으로 획득된 체질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체질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살찌는 체질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다이어트를 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악순환이죠. 살을 빼겠다고 다이어트를 했는데 다시 내가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다시 변모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하면은 뭐 똑같겠죠. 계속 힘들고 다이어트는 하고 살은 안 빠지고 전전긍긍하고 왜 이럴까 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도 살은 안 빠지고, 이게 지속되겠죠.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내 몸은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증량한다, 그대로 있다, 또는 감량합니다.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증량은 뭐 전혀 원치 않으시죠. 살이 찌는 건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대로 있다,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다지기라고 합니다. 현재 체중을 유지하기, 이게 이제 다지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지기를 하겠다, 아니면은 감량을 하겠다.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네. 자, 다들 지금은 감량을 하겠다 선택하시겠죠. 네. 그러면 감량을 하겠다를 선택하시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고개 하나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고개가 뭐냐면요, 원체중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다이어트를 계속 하고 있으니 이런 체중을 눌린 체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용수철이죠, 용수철. 용수철 내가 누르고 있거든요. 네, 이걸 갖다가 제대로 펼쳐놓고서 감량을 해야지 이 눌린 상태에서는요 더 이상 감량이 안 됩니다. 이렇게 고개 하나를 넘어가는 거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그 어둠을 넘어가야 새벽이 환한 게 오는데 그걸 안 넘어가려니까 제자리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깜깜한 밤중에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자, 원체중을 회복하기, 이건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하던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든지 그냥 풀으세요. 예, 그리고 그냥 내 몸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딱 하나만 지키시면 돼요. 뭘 지키시냐면은 일정 시계라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기, 요거 하나만 지키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골라 먹지도 말고, 뭐 가려 먹지도 말고, 덜 먹지도 말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냥 몸이 시킨 대로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이제 눌린 체중이 다시 이제 늘어나게 당연히 시작하겠죠. 더 먹게 되겠죠. 네,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체중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2, 3kg 정도는 늘어납니다. 한 1, 2주간에 거쳐서. 네, 그리고 많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3, 5kg 정도 늘어나요. 3에서 5kg 정도. 역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도 그냥 그대로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네, 계속 하시면은 그게 정점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가 체중이 정점을 이루죠. 이게 이제 넘어가야 될 산입니다. 이걸 싫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정점에 올라가서 원체중이 된다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2주 지나면은 정점에 이르러서 그냥 내가 마음 놓고 먹는데 다이어트 한다는 생각을 안 해도 그냥 그 체중을 그대로 갑니다. 즉, 지금 여지껏 내가 애써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다지기였잖아요. 체중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다지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2주 지나면은요, 원 체중에서 내가 노력을 안 하는데도 다지기가 되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네. 이래나 저래나 차이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노력하는데도 제자리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제자리입니다. 단지 이제 뭐 2에서 3kg 또는 3에서 5kg의 차이가 날 뿐이죠. 자, 이렇게 편한 상태에서 1개월을 지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개월이 돼야 내 몸이 완벽하게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주 정도는 원체중을 회복하는 기간, 그리고 한 달 정도는 내 몸이 안정되는 기간. 네, 이렇게 1개월을 보내신 다음에요. 이걸 싫어하시면은 정말 감량하기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감량과 다지기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네. 자, 감량 다지기라는 것은, 다이어트라는 것은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방법을 따르면은 내가 원하는 감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감량 다지기는 그게 아닙니다. 아예 목표를 정하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킬로를 빼겠다. 이게 이제 감량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그 뺀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겠다. 이게 다지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다이어트 방법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량과 다지기를 하겠다는 목표를 먼저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는 이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닥터회가 보통 권장하는 감량 목표는 1개월 또는 1.5 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한 달 반 사이에 10kg입니다. 아까 2주 동안에 5kg를 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쇄하고도 5kg를 더 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 번 뺄 때 10kg 정도 빼는 게 적절할 겁니다. 목표를 갖다가 크게 잡는 분들이 있어요. 뭐 짧은 시간에 20kg, 30kg. 이거는요, 계획만 세우시지 실행을 못 하세요. 그래서 혼자서는 이거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실 때는 한 달 또는 한 달 반 사이에 10kg. 이렇게 이제 감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 반 또는 2달 사이에 다지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량보다는 다지기가 더 깁니다. 네. 감량이라는 것은 내 현재 생활에서는 좀 벗어난 생활이죠. 반면에 다지기라는 것은 감량을 한 다음에 내가 원래 삶으로, 현재 원래 생활로 되돌아가는 과정. 그래서 이걸 더 길게 해야 다지기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미 아까 원체중 회복할 때 다지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 방법으로 하시면은 다지기도 좀 더 쉬울 것입니다. 감량과 다지기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방법이에요.
네, 방법은요, 사실은 뭐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닥터유가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한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목표, 감량, 다지기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계속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살이 안 빠진다라고 힘들어 하실래요? 아니면 이번에는 진짜 감량을 하고 다지기를 해서 편안한 삶을 살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